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보형물과 가슴 조직 간의 매치,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가슴술에서 어떤 보형물을 쓰느냐도 중요하고 자기 가슴이 어떻게 생겨있느냐를 파악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수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결국은 그 양쪽에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 매치를 얼마나 잘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주로 보형물의 사이즈, 얼마나 큰 보형물을 내가 몸속에 넣을 것이냐, 거기에서 좀 무리를 하면 안 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사이즈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폼세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보형물의 형태 한정성, 형태가 얼만큼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유방의 모양과 자세도 그에 따라서 잘 잡힐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들을 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를 쉘이라고 부르는데, 그 속 안에 젤이 차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쉘과 젤로, 이렇게 껍데기와 컨텐츠, 내용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실리콘이에요. 쉘은 실리콘 일라스토머라고 하고요. 젤은 교차결합된 실리콘 중합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형물의 제조사들, 예컨대 멘토르, 엘라완, 시드메드, 세빈, 등등등 이런 모든 보형물 회사들이 사실상 쉘까지는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속 안에 들어있는 이 젤들, 내용물들은 다른 데서 사와요. 예전까지는 이게 두 군데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요거 FDA 승인받는 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거기서 사와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똑같은 거 사와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좀 조작해가지고서는 집어넣고 파라미터 이렇게 하이 프로젝션이니 몬 프로젝션이 이렇게 만들고 포장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뜯어보면은 큰 차이 없다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보형물 회사들에서 열심히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소비자한테 어필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실리콘 젤이라고 하는 코이시브 젤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 어려워요. 어떤 재주를 부린다고 해도 이거 갖고서 어떻게 엄청 다른 어떤 수피리어 퀄리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껍데기 속에다가 젤을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젤을 채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 껍데기 자체는 예컨대 원래가 250자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250을 채웠을 때 이 원방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었다. 자, 그 얘기는 이 젤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많이 펴질 수 있을 때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100%라고 보면은 100%를 다 채워볼 때 이 모양이 되겠죠. 접히는 데가 없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50%만 채웠다 그러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겠죠. 만약에 90%를 채웠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약간 여유 있는. 자, 지금 우리나라에 풀려있는 라운드 타입 보형물들 거의 대부분이 100%가 채워져 있질 않아요. 한 90% 정도가 채워져서 나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걸 다 채우고 많이 채우면 많이 채울수록 더 탄탄해져요. 보형물이 좀 펌하고 하드하고 탄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유지력이 강해져요. 폼세이브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라운드 타입의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 110%, 120% 이렇게 채운다고 치면은 점차 공 모양에 가까워져요. 자, 그거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덜 채워버리면은 이 젤이 속 안에서 유동을 하죠. 유동을 하기 때문에 가슴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것이 약간 자세에 따라서 일로 눕고 절로 눕고 하는 식의 어떤 모빌러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을 어필하고 싶으니까 덜 채워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덜 채울수록 만졌을 때의 느낌도 좀 소프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웠을 때 뭐 옆으로 퍼지고, 섰을 때는 또 좀 아래로 퍼져가지고서는 위에가 좀 죽고, 이런 모양들 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덜 채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꽉 채울수록 서 있을 때도 위쪽이 차 있고, 누웠을 때는 옆으로 안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덜 채운 보형물이 모든 면에서 좋으냐? 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덜 채우면 폴드가 생겨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내가 서 있을 때에는 보형물이, 자, 라운드 타입 보형물 특히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내가 누울 때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중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자, 보형물은 이 부분에서 접히는 데가 생기겠죠. 이 접히는 데가 보형물의 내구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접히는 부분이 계속 해가지고 마찰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해지게 돼요. 결국은 보형물 파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를 좀 타보신 분들은 알 텐데, 자전거 타이어를 바람을 좀 빼고 달리다 보면 빵꾸가 굉장히 잘 나죠. 오히려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꽝꽝 채워놓고 다니면은 더 빵꾸가 잘 안 나요. 자, 그런 것처럼 보형물도 젤이 적게 채워넣으면 소프트하고 물렁물렁해서 여러 가지 촉감상으로 좋은 점이 있지만 내구성으로 안 좋아져요. 보형물이 오랫동안 사는 부분에 있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 폴딩되고 접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지고 다 빠지면서 결국은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어떠느냐?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100%가 채워져 있어요. 자,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 모양 유지해야 돼. 물방울이라고 상표 찍어가지고서 내보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물방울이고 저렇게 해도 물방울 해야 돼. 세워놨어도 물방울 해야 되고, 누워있을 때도 물방울 모양이어야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세워놨을 때는 이렇게 쭈그러졌다가 눕혀놨을 때는 또 물방울이 아니라 무슨 기름방울에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죠. 딱 이 모양으로 계속 있어야지 해부학적 형태로 만들어진 보형물, 물방울 타입의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말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00%로 거의 다 돼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 이제 보형물의 어떤 유동성, 젤의 유동성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젤 자체의 특성도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대체적으로는 보형물은 얼마나 기회를 채워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보형물이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즉 100%에 가깝게 채워져 있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보형물의 형태가 안정적이고 내구성은 강해지고 더 동그란 모양 바꿔집니다. 자, 물방울은 예외죠. 자, 보형물을 적게 채울수록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들고 더 일루전도 잘 움직이고, 반면에 접히는 부분이 생겨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리플링이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채움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책상 위에서 이제 보형물을 만져보면서 이 보형물은 느낌이 좋아. 자, 그런 경우는 100% 체험이 적은 보형물들이, 자,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걸 내가 보형을 만져봤을 때 이 제품은 뭔가 단단한 것 같아. 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많이 체험 보형물이에요. 100%로 체험 보형물들. 자, 이런 것들은 그 차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택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슴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젊고 피부 되게 타이트하고, 또는 굉장히 수축형 가슴이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피부는 이제 타이트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이 형태 안정성이 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물방울을 쓴다. 그러면 얘네는 형태가 이렇게 아무리 누르는 힘이 강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는 버텨요. 요 모양 그대로. 물론 이제 버티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과정에서
동글동글하고 덜 채워진 보형, 아주 소프트하고 일루저를 잘 돌아눕는, 잘 움직이는 젤을 갖고 있는 그런 보형을 쓴다 하면은, 이렇게 물렁물렁한 애들은 살이 꽉 누르면은 얘네들은 이 모양을 어떻게 되겠어요? 라운드 타입 같은 경우 덜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누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꽉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윗볼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윗볼록이 생겨가지고 공 하나 넣었구나 가슴에다. 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애를 여러 명 낳고 뭐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풍성을 많이 겪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얘네들이 힘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덜 채워진 보형물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겠죠. 이런 식으로 위에가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형물의 어떤 체험에 의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말씀 이제 그렇게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껍질의 어떤 특성, 우리가 보통 텍스처드 스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면,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겼느냐, 다들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겠죠.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텍스처링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래요. 그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 모든 보형물이 다 매끈했어요, 표면이. 근데 구축이 하도 생기니까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본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구축이 계속 생겨요. 근데 진짜로 구축이 안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폴리우레탄이었어요. 마이크로 폴리우레탄이라고 해서 얘네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이 만져보면 무슨 기모바지 만지는 느낌이고 벌집 모양으로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 안으로 조직이 잘 들어가요. 집어넣는 순간 살이 이쪽으로 세포들이 이쪽으로 침투해서 그 이 속 안에서 세포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피막하고 보형물 표면이 완전히 들러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폴리우레탄이고, 이렇게 폴리우레탄 구조를 가진 쉐일을 갖고 있는 보형물만이 확실하게 구축이 안 생겼어요. 나머지는 텍스처링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리콘으로 해가지고서는 요걸 흉내내서 만들어 본 게 엘라완의 바이오셀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텍스처링 보형물인데, 엘라완의 바이오셀은 이렇게 생겼어요.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허니컴, 벌집 모양을 갖다가 실리콘으로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도 흉내를 낸 게 이런 정도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까끌까끌해야 만져보면. 근데 여기에는 조직이 잘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돼요. 자, 이런 정도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당겨보면은 그냥 슬슬슬 이렇게 그냥 분리가 돼요. 조직이 잘 들어간 게 아니라 단지 유착이 됐을 뿐이에요. 조직에 자라 들어감이 있어야만 구축이 예방되는데, 바이오셀, 텍스처링, 엘러반의 최초의 텍스처링은 유착이 되기는 했지만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 없었다. 따라서 얘네는 구축을 사실상 예방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신 분들이, 자, 보형물이 여기서 이제 만져보면 움직인다. 보형물이 유착이 안 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 그러면 보형물이 안 움직이는 게 정상이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텍스처링으로 텍스처링 보형물을 썼다고 하더라도 유착이 100% 되지가 않아요. 그 누구도 100%가 유착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도 큰일이고요. 그냥 얼기설기 붙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착이 되느냐? 전체 표면에서 한 20에서 50%, 반이 안 돼요. 요 이상은 유착이 되지가 않아요.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거칠거칠한 엘러완의 바이오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멘토르의 실텍스인데, 이거는 유착이 더 안 돼요. 자, 조직에 자라 들어오면 당연히 없고, 유착도 더 적어요. 사실상 별로 안 돼요. 그럼 퍼센티지 더 작죠. 어쨌든 얘네들 다 구축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텍스처링의 의미는 과연 뭐냐? 실리콘 보형물에서 폴리우레탄은 확실히 구축을 예방하는데, 실리콘 텍스처링은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좋은 거냐? 그거 아직도 왜 쓰고 있는 거냐?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까끌까끌한 텍스처링이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긁어버리잖아요. 살에 대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위치 이동이나 회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유착이 많은 텍스처링 보형물을 물방울 타입 보형물에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 텍스처는 그럼 어떠느냐? 네, 마이크로 텍스처는 자, 엘러간의 바이오셀 가장 거친 텍스처링이 이런 식이라고 제가 이제 그렸는데 멘토로 슈텍스 이것도 매크로 텍스처인데 이건 이런 식이에요. 이것만 해도 조직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잘 유착도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로 텍스처는 하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집어넣으면은 이게 유착이 될까요? 유착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스무스하고 거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그런 보형물의 특징은 유착도 아니고 마찰도 아니에요. 이거는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고 이런 특성에서 똑같아요. 자, 마이크로 텍스처 그러면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옛날에 나온 것도 있어요. 아리온이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에서는 이미 십몇 년 전서부터 마이크로 텍스처를 만들어 팔았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빈, 그 다음에 모티바, 그 다음에 벨라벨 이런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들은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들은 젤과 쉘이 조금 더 이제 점탄성을 높여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져봤을 때 좀 더 느낌이 좋도록, 그 다음에 가슴 속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어떤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좀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은 마이크로 텍스처인데 여기에 이제 뭐랄까 이제 좀 현혹된다고나 할까요? 사실 굉장한 어폐가 있어요.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들의 특징은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속 안에 있는 젤들이 점탄성을 높여놨다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감이 좋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텍스처 때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제품 구도가 바뀔지 모르지만 마이크로 텍스처 제품들은 사실상 요 이름에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히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속 안에 있는 젤이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제품들의 성질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한마디만 첨언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쉘은 그러면은 가장 우수한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상 구축이 거의 없는데 이게 제일 좋은 보형물이 아니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써본 바로는 폴리우레탄이 가장 좋아요. 부작용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폴리우레탄을 쓰는 사람들, 쓰는 환자, 쓰는 의사들이 국내에 좀 많이 적다가 보니까 이게 마이너 브랜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요 보형물의 어떤 다양한 어떤 스펙들, 다양한 그런 프로젝션과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좀 그게 큰 단점이에요. 그리고 폴리우레탄은 집어 넣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물론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길어지는 거지만 이거를 겨드랑이로 해서 물방울 폴리우레탄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모양을 잡기로 해야 되고 폴리우레탄 보형물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보다도 좀 더 긴 절개가 필요해요. 적어도 1cm, 1.5cm 어쨌든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런 절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폴리우레탄 단점이겠죠. 자, 모든 보형물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폴리우레탄 보형물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모든 어떤 특성들, 보형물을 사용할 때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이즈를 크게 했을 때 작게 했을 때 각각의 어떤 문제점들, 그 다음에 자세의 안정성, 형태의 안정성이 있는 보형물이냐 아니냐에 의해 가지고 가장 크게 보형물들이 갈린다는 거. 그리고 보형물의 체험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소프트하냐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 내구성, 그리고 쉘의 특성,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구축과 같은 부작용들.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어떤 보형물들과 그것들이 이제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돼요. 환자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나는 요거가 좋은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이 보형물들이 사실은 정답일 가능성은 한 2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가 직관적으로 정한 보형물, 나 왠지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보형물을 환자분들이 먼저 찍어놓고, 자, 그거를 수술해주겠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다녀요, 병원은. 결과적으로는 수술의 결과는 그 제품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과 내 몸이 잘 맞을 것이냐, 맞아 떨어질 것이냐의 문제. 어떤 것이 명품이고 어떤 것은 저품질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어떤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그런 모든 제품들은 그것이 적절하게 선택되고 적절하게 수술이 됐을 때, 적절하게 만져졌을 때, 그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